누구나 인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인권은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인 더 퍼지, 거리의 반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하루 단 12시간 동안 모든 범죄를 허용하는 그야말로 무법 상태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폭력, 방화, 절도, 심지어 살인까지 허용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이죠. 이때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타인을 공격하는 사람과 방어하는 사람으로 말이죠. 이렇게 세상에 법과 제도가 사라지고 위험에 빠져도 경찰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실 것 같나요? 아마 저 같은 쫄보는 집에 숨어 라면이나 끓여 먹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불 밖은 무섭고 다치면 너무 아프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국가의 법과 제도가 없다면 그 인권은 매우 보장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대 시민혁명 이후부터 각 국가에서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장하고자 헌법의 기본적인 인권을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답게 살 권리 등을 말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을 바로 기본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즉, 기본권은 모든 사람에게 존재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기본권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시나요? TV 예능 보기? 컴퓨터 게임? 음악 감상? 아니면 선생님의 포켓 사회를 들으며 사회 공부하기? 죄송합니다. 아무튼 세상엔 참 재밌는 것들이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재밌는 것들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상들 하셨겠지만 바로 헌법과 기본권 덕분이죠. 우리 헌법에 국민의 권리를 규정한 첫 번째 조항인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 따라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국가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럼 우리가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은 성인 부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이 질문에 대해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인간다움과 행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는 추상적인 단어이니까요. 안전을 보장받고 간섭받지 않으며 사는 것, 차별받지 않고 사는 권리 등 이처럼 수많은 기본적인 권리들이 모두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즉, 제10조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 위와 같은 모든 기본권들을 포괄하는 권리이며 헌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등과 같은 나머지 개별적 기본권들은 모두 결국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규정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며 각각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헌법에는 가장 먼저 자유권에 해당하는 기본권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유권이란 국가 권력이나 타인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유권은 우리 헌법에 약 10개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크게 정신적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 그리고 신체의 자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자유는 종교, 양심, 학문과 예술,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등 우리가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신적 자유 덕분에 저처럼 똥손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생각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저한테 뭐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사회경제적 자유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그리고 경제적인 생활을 할 때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 곳을 정할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 하고 싶은 일을 정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내 돈으로 마음대로 쇼핑할 수 있는 재산권, 소중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바로 사회권적 기본권에 포함되는 권리입니다. 그렇다고 용돈을 막 쓰게 되면 부모님께 등짝을 맞게 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의 자유는 신체가 외부의 힘에 의해 강제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1987에서는 신체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영화의 배경이 된 1987년도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며 민주화 운동가였던 고 박종철 열사는 경찰의 잔혹한 폭행과 고문 끝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국가 권력에 의해 국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자 오늘날 우리 헌법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 구속, 압수나 수색 또는 신문 등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영장이나 재판과 같은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며 국가 권력은 절대 국민들을 고문, 폭행, 협박, 강요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규제되고 있죠.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덕분에 우리는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늘날의 헌법과 같이 민주적 헌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고 박종철 열사처럼 민주화 운동을 위해 희생되신 수많은 위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기본권은 바로 평등권입니다. 평등권이란 말 그대로 모든 국민이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신체적 특징 등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야구 경기장에서 키가 다른 세 사람이 담을 넘어 경기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나무 상자 3개를 나누어 준다면 어떻게 나눠주실 건가요? 각자 똑같이 하나씩? 아니면 키에 따라 필요한 개수만큼? 동등하다라는 의미는 무조건 똑같이라는 의미의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서의 평등권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며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하는 상대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하죠. 예를 들어 공중화장실에 늘 장애인용 화장실이 따로 설치된 것은 바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장애인들이 생활적인 면에서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볼 기본권은 사회권적 기본권입니다. 여러분이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던 중 배가 난파되어 승객 10명이 무인도에 표류되었습니다. 이후 20일은 쫄쫄 굶게 되었는데 어느 날 멍청한 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 나무에 머리를 맞고 떨어졌어요. 그럼 이 새는 누구의 뱃속으로 들어갈까요? 20명이 코딱지만큼 똑같이 나눠서 먹을까요? 우리는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행동이 빠르거나 힘이 센 누군가는 먹겠지만 누군가는 못 먹게 된다는 것을요. 17세기 이후 서양에서는 시민혁명이 발생하고 이전보다 국가 권력이 제한되어 시민들의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사유재산 제도가 강조되는 자본주의가 확립되기 시작했죠. 그러나 자유라는 단어는 늘 함께 다니는 친구인 경쟁과 책임이 있었습니다. 자원이 한정된 사회 속에서 자유는 곧 경쟁이 되고 그 결과는 누구의 탓도 아닌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된 것이죠. 그로 인해 국가의 관여가 없는 자유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지켜내야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보존하기 어려울 만큼 힘들어졌습니다. 결과는 개인의 몫이니까요. 결국 이처럼 사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품 생산을 위해 아이들의 노동력이 착취되고 공장 주변의 환경이 파괴되고 빈부격차로 인해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들까지 발생하게 되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대안이 바로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이며 1919년 독일공화국의 바이마르 헌법이 바로 최초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근대적 자유가 강조된 자본주의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반성하며 등장하게 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죠. 즉, 자유권이 국가가 개인의 영역에 간섭하지 않고 소극적인 역할만 할 것을 강조했다면, 사회권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인 복지를 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사회권적 기본권에는 교육을 받을 권리, 최저임금과 같이 정당한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교육까지 의무적이고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아르바이트 시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유, 장애인분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유 등은 다 이러한 사회권 덕분인 것이죠. 다섯 번째로 소개할 기본권은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들이 지켜지지 않고 침해당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구권적 기본권은 이처럼 다른 기본권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등이 있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새 옷을 쫙 빼입고 여러분들이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며 소풍을 가고 있었는데, 도로에 튀어나온 맨홀 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면, 심지어 여러분들이 새로 산 스마트폰도 박살이 났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겠지만 결국 따질 사람도 없으니 울면서 집에 가겠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기본권이 바로 청구권적 기본권입니다. 여러분은 맨홀 뚜껑이 튀어나와 있음을 지역 민원 사이트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원권. 청원권은 이렇게 국민이 국가기관에 자신의 의견을 문서로서 청하고 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공기관에 민원을 넣거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여러분은 청원권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세상을 떠나신 스마트폰에 대한 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관리 부족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한편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소송은 곧 재판을 청구한다는 말과 동의어로서 이것이 바로 청구권 중 하나인 재판 청구권을 의미하죠. 맨홀 뚜껑에 넘어져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의 관리를 똑바로 하라 청원하고 국가의 손해배상을 재판을 통해 청구하고, 청구권적 기본권, 참 쉽네요. 드디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본권은 바로 참정권적 기본권입니다. 최근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아주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소독하고 열을 재면서까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 그 행사, 바로 선거이죠. 이처럼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참정권에 포함됩니다. 참정권이란 국민이 국가의 중요한 결정과 정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참정권적 기본권에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그리고 국민투표권 등이 있습니다. 선거권이란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거나 시험을 통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공무담임권입니다. 또한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바꾸는 절차를 우리는 개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개헌이나 전쟁과 같이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바로 국민투표권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국가에 대해 권리만을 요구하는 아기 같은 존재가 되면 안됩니다. 우리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그들은 대리인일 뿐이죠. 국가의 주인은 오직 여러분들, 즉 국민 모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정권은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의 권리이지만 동시에 민주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 꼭 행사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권리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스스로 이 나라의 주인임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겠죠. 이미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들도 앞으로 선거권을 갖게 될 청소년들도 모두가 국가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언젠가 투표율이 100%를 찍는 날이 온다면 참 감동스러울 것 같네요.